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21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KBS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장 스튜디오에는 200명의 시민들이 패널로 참석을 했고 또 100명의 온라인 패널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진행자가 지목을 하면 질문을 하는 이런 형식이었는데 오늘 참 의아했던 것은 이게 국민과의 대화인지 아니면 문재인 팬들과의 만남인지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문비어천가가 이어졌는데 질문도 맹탕 질문, 하나만한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마저도 질문을 하면서 참 듣기 민망한 이런 칭찬들이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감사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지난 5년간 감사했습니다. 이런 인사부터 이 K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칭찬받고 있는 K방역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뛰어난 지도력과 영도력으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80%까지 올랐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낯뜨거운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광명에서 왔다는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참 영광입니다. 대통령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국민으로서 참 뿌듯하고 이렇게나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러면서 뒷질문을 이어갔는데 이런 식의 참 듣기 민망한 이런 문비어천가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KBS가 기획한 이 국민과의 대화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와야 될 질문들이 전혀 나오지 않은 아주 맹탕 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앞부분은 코로나 방역 관련 질문 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대통령의 참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 위드 코로나, 즉 일상 회복 조치 강화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먼저 아주 기쁘다는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들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자, 이런 심정을 피력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물론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지금 일일 확진자가 5일째 3,000명을 넘는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된다.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빠르게 백신 추가 접종을 시작해서 접종 효과를 빨리 높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미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아주 비상 상황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 안일한 이런 태도입니다. 자, 지금 5일째 말한 것처럼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인데 지금 일주일 동안 매일 500명이 넘는 중증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미 11월 초부터 전담 병원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의료 체계가 이 중증 환자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 11월 초부터 경고를 했는데 항상 그래 왔듯이 이 정부는 항상 안이하게 분석을 하다가 항상 뒷북 대응을 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하게 말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은 참 한가하게 병상을 늘리고 지원 의료 인력을 늘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아니 어디서 어떻게 늘립니까? 지금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지금 비상조치를 발동하는 기준이 75%인데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일은 그동안 손만 놓고 있다가 지금 각 대학병원을 푸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장들 다 모아놓고 병상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라. 각 그 병원들을 푸시하고 있는데
아니, 병원들은 다른 중환자들은 안 받습니까? 겨울철 되면 뇌경색 환자 늘어나고 심장질환자 늘어나고 각 대학병원마다 중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시기죠. 아니, 그런 중환자들을 안 받고 코로나 환자만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와서 추가 의료 인력을 뽑겠다라는 발상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중환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경험이 없는 그런 지원 인력들이 와봤자 거추장스럽기만 하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면 반드시 이런 병상 확보 문제, 그리고 지원 의료 인력 문제,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지금까지 석 달 동안 이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 중증 환자를 전담할 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는데 지금까지 준비를 전혀 안 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각 병원을 푸시해봤자 한계가 있다. 2차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2차 병원에서는 병실을 마련한다고 해도 코로나19 환자를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곳을 비우고 파견 의료 인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수도권 중환자를 수용하는 방법이다. 즉, 코로나19 중환자들을 한데 모아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대규모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서 경증 그리고 무증상 환자를 수용했던 것처럼 중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할 이 병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 그리고 뒷북 대응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동안 항상 이래 왔습니다. 마스크 대란에서도 그랬고 백신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마스크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나라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뒤늦게 백신 확보에 뛰어드는 바람에 OECD 국가 꼴찌 백신 접종률을 나타내는 이런 아주 창피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에 지금 기뻐할 단계가 아닌데 이런 오늘 발언을 보면서 참 아주 비상 상황에 닥친 의료 현장과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뒤로 갈수록 왠지 자화자찬으로 빠지는 듯한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공급에 좀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지난 2사 대책과 같은 정책이 좀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부동산 대란이 벌어졌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이런 발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일단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급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 부동산 문제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정부로 이 문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뭔가 사실과 다른 판단이 있는데 자, 지금 문재인 정부 현 시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입주 물량 그리고 인허가 물량이 많다라고 답하는데 이것은 참 보고 싶은 통계만 보고 싶어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 그대로 또 나왔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 주택 인허가 실적 이것은 이 정부의 뒤늦은 공급 정책으로 꾸준한 상승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22% 정도 인허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을 합치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인허가 실적이 낮죠. 자, 중요한 것은 인허가 실적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인데, 즉 준공 물량입니다. 준공 실적은 전년 대비 또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실수요자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통계가 준공, 즉 입주 물량인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9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자, 전국 아파트 30.6% 줄었습니다. 전국 주택으로 하면 역시나 24.6%나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 모두 역대 정부보다 많았다, 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입주나 인허가 물량도 중요하지만 새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또 없애는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택 멸실률이라고 하는데, 주택 멸실 물량을 사실 빼야 순 공급량이 나오는 것이죠. 이 순 공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주택 공급 물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은 통계만 인용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은 여전한 이 문재인 정부의 참 못된 버릇이다. 자, 그래서 이번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참 알맹이 있는 대화나 토론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질문도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참 맹탕이었던 이런 국민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